안녕하세요. 톡톡한 주 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 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검사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공략주가 있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리뷰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쪽집게의 과외 시간인데요. 자, 지금의 이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두 가지의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딱 하나의 종목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쪽지시험 종목 시간인데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시장을 버티셨나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을까요?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이 종목만큼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라는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힘내시고 총 3가지의 선물입니다. 2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힘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명실상부 지금의 이 시장에서 가장 잘 해내가고 있으시고요.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는 저는 단연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태봉, 우리 오늘 한유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떨 때 우리가 현 시점 한 발짝 앞서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지 딱 알려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대표님이 또 3가지의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명확하게 어떤 종목인지 파악하시고요. 더욱더 깊은 투자의 인사이트는 주식 공부방에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만나서요.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 선생 지금 바로 등교합니다.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10% 이상 하락한 것은 역사적으로 4번이었다고 합니다. 닷컴 버블, 9.11 테러,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미국이란 전쟁 발발 때라는데 오늘이 5번째였습니다. 차마 주식창을 볼 수 없을 만큼 믿기지 않는 힘든 정말 숫자로 오늘 나타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양시장 매도 사이드카에 게다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수급 보실까요? 외국인들이 5조 넘는 물량을 내놨습니다. 개인들과 기관이 오늘 좀 담는 모습이었지만 역부족이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과 개인의 소폭 매수 나왔지만 기관 매도 우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어제 창신메모리가 사실 상장을 했잖아요. 폭등을 하면서 시총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계기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 플러스 중국에서 지금 DUV 노광 장비 직접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이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의 멀티플이 좀 낮아지는 요인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국의 추격이 이제 정말 본격화됐구나라는 공포감이 오늘 시장을 조성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요즘에 계속적으로 시장이 연쇄 조정을 맞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면역력이 많이 약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또 시장의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보시면 올해 8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심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낙폭을 확대하면서 심리적 지지선인 6천선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6천선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년 3개월 만에 700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대형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의 낙폭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죠. 자, 종가 봅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10.84% 하락한 6,023선, 코스닥은 마이너스 7.72% 하락한 705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자, 오늘은 문을 닫았었어야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식시장 보고 있었으면 속 쓰리고 맘만 아팠을 시장인데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 안녕하셨을까요? 만약 나 진짜 요즘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구세주 오늘 모셔왔습니다. 이분밖에 믿을 분이 없어요. 우리 태봉 한유민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양 어깨가 가뜩이나 무거우신데 더 무거운 또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시청자분들 살려주셔야 되니까요. 또 일주일 만이시거든요.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저는 요즘에 그냥 장이 시작하면 진짜 좀 험한 말 나올 것 같다. 네. 진짜 그래요. 근데 저도 그런데 이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좀 느껴지고 공감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요즘 시장을 봤을 때 저는 이미 빠질 만큼 빠졌다 생각을 하고, 네. 근데 뭐 여기서 추가 하락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테고, 뭐 아직도 리스크는 여전히 공존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요즘에 시장의 뭐 기업들의 실적이나 뭐 호재도 반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악재에만 과민 반응이 나오면서 빠지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지금 수급에 대한 꼬임 현상과 뭐 다양한 요인들이 해소가 되려면은 그래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휴가 시즌이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야 좀 종목들 옥석 가리기 해서 담아갈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이제 최근에 뭐 코스피 8,000, 9,000대에서 뭐 이렇게 종목들을 담으셔서 지금 물려 계시고 뭐 현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잠시 저는 주식창을 닫고 네. 그냥 휴가를 좀 다녀오는 게 어떨까. 이걸 계속 하루에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오히려 잘못된 지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공포감을 주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바에는 잠시 어차피 저는 더 내려가 봤자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좀 더 위축됐던 부분은 코스피 지수가 이제 121선을 계속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탈이 나오면서 장 막판에는 5,000대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00도 깨지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들었던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10%만 더 밀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5,500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더 빠져서 뭐 4,000, 3,000 갈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반등이 V자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 조금은 잠시 그냥 좀
소외시켜 놓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창을 열어보면은 다시 좀 회복이 어느 정도 많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장에서도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매도를 하는 순간 거기가 저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투매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조금 지켜보고 관망하는 자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진짜 그야말로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던 하루였는데 우리가 돌아보면 언제나 가장 힘들고 언제나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바닥을 만들기 시작한다. 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라. 차라리 주식창을 보지 말고 떠나라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젠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밑바탕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회 그리고 그러한 또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크게 슈팅을 줄 건가 종목의 흐름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분석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걸 제일 잘 해내실 수 있는 게 또 우리 한유민 대표님이실 것 같습니다. 상승일표 보면서 그걸 증명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산일전기 119%, 한미반도체 250%, 사이맥스 보유하고 있는데 68%, 원익 IPS 95%, 삼성전기 161%, 삼성 E&A 39%, 삼성전자 155%, 현대무백스 148%, 두산 테스나 413%,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은 너무 좋은 가격에 잘 매도하셨습니다. 254.1%의 빨간불을 켜면서 급락장은 누구에게나 어렵죠.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기 마련인데 이럴 때 딱 우리를 지탱해주고 또 위로와 더불어서 희망을 안겨주실 수 있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만큼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좋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게도 도와드리고요. 좋은 저점 매수의 기회도 함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종목 3가지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힘내시라고 오늘 한유민 대표님이 나와주셨으니까요. 내일의 시장부터 우리가 또 제대로 정신 차리고 볼만한 종목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50분까지 문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시간 38분 남았습니다. 미리 입장하셔서 오늘의 생방송 유망 종목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힘이 납니다. 하지만 또 앞으로의 시장 그리고 현재 시장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또 짚고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1교시 오늘의 진도와 교훈은요? 일단 뭐 요즘의 시장 상황을 제가 보니까 네. 조금 어처구니 없는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MSCI 뭐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보완할 부분이 좀 많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좀 현재 시장이고 최근에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주가 지수 자체가 이제 시가총액 가중평균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에서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이제 주가의 방향성의 포지션을 취하고 수익을 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당연히 조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소한 악재가 나와도 좀 과도하게 밀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이제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효과로 변동성이 더 커진 요인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ETF 자금들 요즘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거래 대금 상위를 보면요. 그냥 뭐 코스피랑 코스닥, 인버스, 뭐 레버리지 뭐 이런 종류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주들 여기서만 거래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지금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공포감이 들고 어차피 다 빠졌는데 SK하이닉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뭐 코스닥 종목들이나 뭐 이제 다른 종목들도 고점 대비 뭐 50%에서 60% 조정이 나왔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비슷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똑같은 시점에 종목들을 담았다 하면은 저는 반대로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해서 비슷한 손실률이면 어느 쪽이 먼저 치고 올라갈까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일 것 같아요. 계속 뭐 낙폭만 빠진다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어찌됐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손실을 만회하든가 수익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금 섹터별로 옥석가리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이 딱 보면은 코스닥을 가져온 이유가 저는 지금 최근에 코스닥이 제일 안타까운 게
솔직한 얘기로 지금 뭐 코스닥 3천 시대 뭐 정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을 엄청 사셨을 거예요. 근데 샀는데 지금 코스닥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냥 기업들의 뭐 펀더멘탈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수급 자체가 공백이 커가지고 그냥 악재만 생기면은 그냥 조금 약간 매도 좀만 해도 그냥 막 20% 30%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고.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을 장 막판에 오후장에 들어서 쫙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마감한 점. 그래서 이제 코스닥 종목들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빈집이 지금 많은 상황에서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주가가 치고 올라갈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저는 더 급등이 나올 확률들을 코스닥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좀 손실을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종목만 잘 컨택을 하면은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선물 매매 동향인데 오늘도 여기에 낚였잖아요. 자,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계속 매도하다가 딱 장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거의 2조 넘게 감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순매수로 전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포지션 자체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를 빠지게 하려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현물을 팔아야 하잖아요. 네. 비중이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파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다시 선물을 감아 올린다. 그래서 오늘 이제 6,000포인트는 약간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선물을 매수 전환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일장에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종합해 보시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는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관심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 주가를 봤을 때 거의 이란 전쟁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한 2월 달 오늘 삼성전자 종가가 2월 이제 3월 이제 이란 전쟁 발생하기 직전 고점 거기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밀렸다라는 거는 신규 진입은 가능하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만 늘려가는 전략보다는 네. 이렇게 빈집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나 다른 섹터의 좀 종목들을 실적 위주로 좀 판단을 하셔서 지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변동성이 커질수록 시장을 또 바라보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전문가님이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고 또 무료 강연회를 진행하신다고요. 그것도 부산까지 내려가셔서 강연회를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다뤄드릴 예정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제가 뭘 하냐면요. 사실상 하루 종일,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오전부터 파란불 켜고 낙폭 계속 키우고 있는데 네. 제가 그냥 할 게 없어서 오전부터 그냥 상장돼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 차트를 한 번씩 다 봤어요. 한 2,000 종목 본 것 같아. 근데 그런 종목들을 봤는데 참 이 레버리지 ETF가 만든 이유 없는 하락이 나온 종목들이 엄청 많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작년에 2025년 우리가 뭐 관세 4월에 관세 이슈 때문에 밀렸던 부분보다 더 밑에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계엄 사태 2024년 이제 계엄 사태 때보다도 주가가 더 내려가 있는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종목들에 제가 또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면은 네.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음에도 주가가 밀려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금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만든 이유 없는 하락,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꽤 많이 보이는 시점이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수익이 났던 부분을 다 반납해서 좀 답답하신 상황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좀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와 뭐 이제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제가 강연회를 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부산이나 이쪽 경상도 쪽 네. 그쪽의 분들도 또 이게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번에 이제 좀 내려가서 하기로 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요번 주 토요일이니까 꼭 참석해서 이제 좀 좋은 내용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무료 강연회에서 이제 투자 전략, 향후 시장 전망 그리고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좀 해드릴 것 같으니까요. 꼭 부산 사시는 분들, 그 부산 근처 사시는 분들을 꼭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은 투자의 전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률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만큼의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도 주목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2의 뭐 산일전기, 제2의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오늘 3가지의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희망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할 수 있는 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공부방 입장하셔서 미리미리 이러한 또 종목에 대응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2교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기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금 많이 상승폭을 반납했어요. 많이가 뭐예요? 진짜 많이. 이게 그 한 400% 넘지 않았나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요즘에 사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네. 이거 지금 수익 리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시청자분들 답답해서 뭐 이거 수익 리뷰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좀 정부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게 지금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뭐 증시 자체가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이 하루에 15%씩 빠져버리면 지수가 12%씩 뭐 매일 매도 사이드카 걸리고 이런 장이 계속 되다 보면은 다 떠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이제는 좀 정부가 좀 이러한 정책이란 모멘텀을 가지고 좀 증시를 좀 안정화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제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이게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기업의 실적이 좋은데 그러니까 요즘에 제일 답답한 부분이잖아요. 실적은 계속 좋고 목표가는 지금 계속 변동이 없어요. 근데 뭐 최근에 좀 하향 리포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 좀 과도하게 좀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수익 리뷰라기보다는 제가 공략해 드렸던 시점이 좀 어떻게 보면 저점에 잘 들어갔던 부분이고 너무너무, 근데 당연히 지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가 지금 거의 뭐 고점 대비 40% 가까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40% 넘게 빠졌죠. 그러면은 종목단에서는 고점 대비로 거의 반토막이 다 대부분 다 났다는 거예요. 전체 종목들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은 반납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그럼 옥석 가리기를 해서 가는 종목들을 다시 내가 비중을 늘리든 뭔가 종목 수를 줄여서 압축을 하셔야 올라갈 때 거기서 손실 만회를 빠르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고점이 이제 한 230만 원까지 갔다가 오늘 한 100만 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0% 이상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 충분히 좀 조정을 거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신규로 차라리 이렇게 가던 종목이 좀 갈 거라 생각해요. 결국에는 주가가 다시 간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기존의 주도 섹터가 다시 주도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주도주들이 반등이 막 나와서 주가를 끌어올릴 확률보다는 기존에 가던 종목들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과도한 지금 과매도권에서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하기 나쁘지 않고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파는 거는 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홀딩을 하시고 조금 비중을 줄인다 해도 이제 약간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줄이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원익 IPS도 오늘 거의 한 20% 가까이 빠졌죠. 원익 IPS 8만 원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10만 원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러면은 오늘 당연히 뭐 창신 메모리 중국의 이러한 반도체 장비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뭐 이제 기술 그 격차를 줄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도한 우려고 중국이 그러면은 노광 장비를 뭐 자체 개발한다 해가지고 ASML 장비만큼의 성능이 나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빠르게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예를 들면은 그거 중국이 기술 격차 좁혀서 다 따라왔다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AI 사이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오늘은 과도한 우려가 섞였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거의 대부분 20% 가까이 밀렸는데, 저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이건 저점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는 오늘 반도체 소부장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참 많이 밀렸는데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란 전쟁이 3월에 났을 때, 네. 그때 이제 WTI가 막 $100 갔을 때, 그 당시에 삼성전자 저점이 한 16만 원, 17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한 21만 원대까지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2분기 실적 잘 나온 상황이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뭐 영업이익 전망치가 꺾인 게 아닌 상황에서 우려감만으로 거기까지 내려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30만 원대에서 사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과거에 2025년에 사셔서 들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지금 그냥 냅두시는 게 낫다. 지금 과하게 팔아봤자 어차피 조금 더 빠져서 파나해요. 제 생각은 여기서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V자 반등은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간 박스권에 갇혀서 기간 조정을 거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27년부터 장비사들 있잖아요. 네. 반도체 장비가 쇼티지가 날 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조금 우려감이 커진 게 뭐 지금 CXMT가 생산라인 증가시킨다. 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메가 프로젝트 참여하고, 뭐 마이크론도 생산라인 늘린다. 그러면은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지금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건데, 네. 그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을 늘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려감이거든요. 근데 공장을 늘려도요, 바로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2027년에 장비 자체가 쇼티지여서 반도체 생산의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 공급 자체가 안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생산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이 저는 28년 이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너무 멀지 않나요? 1년이 넘게 남은 그러한 우려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뺀다는 거는 저는 그냥 좀 과도하게 1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인 추세는 다시 돌아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산일전기도 이 종목도 400%까지 갔었거든요. 네. 100%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산일전기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밀려 내려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AI 섹터가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실적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전력기기에서 이제 약간 산일전기의 실적이 좋고, 네. 저밸류에이션, 이제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는 구간에 진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모아갈 수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뭐 종목들이 많아요. 삼성 E&A도 그러니까 수익률을 다 반납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기존에 잘 가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세 자릿수 뭐 200%, 400% 수익 났던 부분들이 지금 수익을 반납했는데, 네. 전 충분히 정고점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래도 한 연말까지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정고점은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로 진입하기에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 담아 두시고, 코스피 지금 6천 지점은 저는 그래도 바닥권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으로 밀리면 비중 확대하시면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냐, 그걸 또 고르는 능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 우리 한유민 대표님이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 상승률표 다시 한번 보죠. 종목 자료집 받으러 떠나보도록 하죠. 현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이슈 내에서 이 종목은 지금 가장 매력적인 위치구나 하는 종목 저희가 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주식 공부방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귀 활짝 여시고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대표님 바이오 쪽 준비하셨다. 맞습니까? 네, 네, 오늘 일부 바이오가 그래도 오늘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오늘 많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반도체 리스크를 좀 회피하려는 이러한 또 심리가 실적이 좋은 일부 바이오주 쪽으로 오늘 약간 들어간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낙폭이 상대적으로 앞으로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바닥은 거의 다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바이오 잘 안 갖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오 흐름 자체가 네. 거의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바이오 섹터 언급 자체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좀 대장주들 약간 흐름을 봤을 때는 바닥은 좀 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바이오를 좀 지켜볼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밀렸어요. 사실 네. 고점 대비 바이오 섹터들의 종목들이 많이 밀린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기업들의 뭐 개별적 악재가 있는 기업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밀려 내려온 종목들 그러한 좀 옥석 가리기를 해서 지금 들어갈 시점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바이오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 금리 인상이라는 약간 악재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가의 하방 압력을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 기준금리를 봤을 때 금리 인상 사이클에 바이오 섹터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와 국내 헬스케어 지수의 추이를 제가 그래프로 가져와 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금리가 고점을 형성했을 당시에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빠지다가 고점을 형성했을 시기에 이게 바닥을 다지고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딱 보시면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이오 섹터가 꺾였다가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 인상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금리를 요번에 미국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올해 한다라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금리 인상이 피크아웃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그게 바이오의 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AI 섹터 뭐 반도체 전력기기 2025년부터 잘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 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하반기부터는 바이오 섹터를 우리가 지켜볼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바이오를 가져왔고요. 오히려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종목단에서는 전 여기서 오히려 세 자릿수 수익률을 찾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바이오를 가져온 이유가 자, 찬바람이 불면은 바이오 이러한 글로벌 학회들이 일정이 많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모멘텀들이 작용할 요소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시점이 9월부터 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코스닥 지수가 700포인트를 오늘 좀 깼었죠, 장중에. 네. 그러면 저는 월봉 차트상 코스닥 지수가 네. 한 지금 선에서는 저점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바이오 섹터가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좀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자세한 글로벌 학회 일정 내용은 제가 이제 공부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관련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져왔는데 보시면요. 차트가 지금 코스피 차트랑은 또 아예 틀리죠. 이거는 뭐냐면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요번에 실적 잘 나왔잖아요.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 나오면서 지금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대장이 고개를 들었다는 거는 여기서 추세 전환이 나오면 다른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좀 훈풍을 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여기 저항대 1차 저항대 걸렸는데 이걸 돌파하게 되면은 전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냥 박스권이죠. 근데 30만 원 오늘 이탈 마감했거든요. 네. 20만 원대는 전 진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알테오전이 과거에 작년만 해도요, 막 목표가 100만 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막 한 5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주가가 최근에 20만 원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저는 좀 이제 바닥 구간은 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 바이오가 이렇게 V자로 급등이
수익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시장 금리 자체는 이미 올랐어요. 기준 금리를 이제 패드에서 올리지는 않았을 뿐이지 지금 현재 미국채 금리는 상승 중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도요. 시장금리가 거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 시장금리 자체와의 지금 기준금리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게 좁혀질 뿐이지 시장금리는 지금 현재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바이오 섹터가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바이오 섹터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바이오 종목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이오라고 다 같은 바이오가 아니죠. 현 시점에서 이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우리가 잘 찾는 게 중요한데 바이오 밀릴 만큼 많이 밀렸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 저점 매수의 기회, 저가 매수의 기회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저희가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자, 올리시면 인증 부탁드리겠고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아, 이 종목도 많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명확하게 대표님이 올려주셨는데 박스권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종목이랑 전략, 투자 포인트 가려놨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매매 안 하셔도 종목만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가장 큰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라라는 거고요. 저희 첫 번째 종목 자료집 주식 공부방에 바로 올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바이오를 또 처음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종목이요, 대표님. 네. 이거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오늘 네. 같은 시장에서도 버티더라고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아,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좀 느껴지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네. 기업의 문제는 없었고 개별적인 악재도 없었고 펀더멘탈 좋고 네. 그리고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근데 2분기 실적도 잘 나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전망이 나쁘지 않고 펀더멘탈의 훼손이 아닌데 네. 그냥 수급의 요인과 뭔가 지금 상황들이 그냥 AI 섹터로의 쏠림 현상 뭐 다양한 요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짓눌렀다라고 네. 좀 보고요. 그러면은 지금 충분히 여기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점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토픽 종목은 이제 뭐 독자적인 항체 기술 기반으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바이오 시밀러 매출이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여기서 조금 매출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ADC와 다중항체 및 신규항체 치료제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 CDMO, CMO 생산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의 장점이 뭐냐면요. 이러한 신약 개발도 하고 있고 여기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생산까지 위탁 생산까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개발과 생산을 같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실은 기업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는 이 기업이 지금 딱 바닥을 다지고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인데 요번에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이번 주에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근데 여기를 주목해야 되는 게 자, 2028년부터 대규모 특허가 만료가 되는 상황이 나와요. 네. 2028년에. 그러면 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이 이제 복제약이잖아요. 이제 이러한 특허가 만료된 약들의 복제약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업인데 그러면은 이 2028년부터 대규모 특허 만료 시장에 소수의 탑티어 업체들이 이제 독과점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과 개발 다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속한다라고 생각해요. 글로벌 탑티어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 차트 지금 월봉 차트거든요. 네. 일봉 차트가 아니라 월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 상으로 보시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가 계속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점은 계속 높여가면서 여기 120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여기 구간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가 반도체 섹터나 이러한 AI 섹터들이 급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참 재미없었을 거예요. 그때 네. 들어갔으면은 주가가 거의 뭐 횡보인데 재미없으셨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들어가도 되는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종목명은 이제 공부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매매를 안 하셔도 종목만큼은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렸고요. 굳이 우리가 이 종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상승률 표에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의 빨간불 안 갈 것 같은 종목들도 분명히 시세 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목을 가지고 오시겠죠.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쪽에서 오늘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저희가 쪽집게 과외는 로봇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래도 유의미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민이 참 많은 업종인데요.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에 시장 자체가 뭐 섹터별로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많이 밀렸죠. 네. 이제 많이 밀린 상황인데 그 중에서 저는 로봇 섹터가 좀 과하게 밀리지 않았나. 이제 좀 과하게 밀렸어요. 그런데 이제 조정폭이 깊었다 보니까 근데 좀 많이 이제 좀 빈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사실 좀 소외된 기업들이 많고 그럼에도 뭐 실적이 뒷받침되지는 않지만 저는 지금 AI 사이클이 뭐 지속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피지컬 AI 기술의 상용화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완전 자회사 편입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의 로봇 투자 및 M&A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로봇으로 뭔가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뭐 어떻게 보면 반도체만 하는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미래 사업으로 로봇을 지금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번 메모리 사이클에서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현금을 지금 쌓아놓고 있는 삼성전자가 여기 저는 로봇 쪽에서 M&A를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양산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로봇이 이제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로봇들 특징주를 제가 보면요. 어떤 것 때문에 제가 로봇을 갖고 왔냐면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KNR 시스템이라는 이제 로봇 관련주를 오늘 특징주를 가져왔는데 사실 고점 대비 많이 밀렸죠. 여기 작년 1월인데 이제 12월이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보면은 10,000원까지 밀렸었어요. 그럼 40,000원이었던 주가가 10,000원까지 밀렸으면 과하게 밀렸죠.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로봇 종목에 꽤 많아요. 근데 여기서 슈팅이 나올 땐 이렇게 또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상황들이 저는 지금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렇게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거래량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 달고 오늘도 거의 대부분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건 전 충분히 추세 전환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요즘에 로봇 종목들이 바닥까지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종목들이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는 좀 요게 섹터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2025년에 여러분들 가장 큰 수익률을 줬던 게 로봇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충분히 바닥은 다지고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로봇 관련주로는 이거는 이제 로봇 플러스 AI 소프트까지 같이 볼 수 있는데 지금 딱 보면은 이것도 고점 대비 많이 밀렸죠. 근데 이제 네이버가 최근에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 소식 들리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좀 아쉽게 또 다 밀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AI 소프트웨어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또 그거에 또 시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LG CNS 같은 경우는 로봇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LG 그룹에서 어떻게 보면 로봇 사업의 핵심이다. 그래서 LG CNS도 지금 거의 공모가 근처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충분히 신규 진입하기 좋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특징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가지고 오신 게 좋은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업종 내에서의 종목입니다. 자, 로봇주 지난주부터 또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만 잘 가리신다면 분명히 수급주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서 로봇주 미리 담아둬야 되는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짜잔! 우선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피지컬 AI 사업한다라는 거는 너무나 긍정적인 호재입니다. 이와 맞물린 종목 올려드렸고요. 종목이랑 가격 전략 투자 포인트 가려놨지만 주식 공부방에 바로 종목명 올려놨습니다. 매매 안 하셔도 되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주도 진짜 요즘 다시금 슬금슬금 눈치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군요, 대표님. 이거 끼쟁이 종목이죠. 이걸 이제 또 볼 때가 됐나요? 제가 이거 작년에 공략해서 수익을 여러 번 몇 냈거든요. 번이나,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로봇 섹터 이제 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어제 그
2,000 종목 봤댔잖아, 차트. 네, 네. 그러니까 종목을 그렇게 봤는데 와 이렇게 내려와 있다고 이런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방송 출연하기 전에 차트 딱 보는데 작년에 제가 공략했던 시점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에 대한 부품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경량 금속 다이캐스팅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정밀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제 자율주행 및 전기차용 경량 방열 정밀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내 전장 시스템 프레임과 그리고 카메라 케이스 그리고 전력 변환 장치 케이스 여기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로봇의 칩의 방열 케이스도 지금 최근에 수주를 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 기업을 좀 좋게 보는 게 지금 로봇 사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LG전자와 현대차를 다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현대모비스까지. 그런 상황에서 자 26년 1분기 말 기준 지금 수주 잔고가요 1조예요. 근데 지금 2025년 연간 매출의 7배입니다. 그럼 수주 잔고가 앞으로 7년치 일감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매출이 확보가 돼 있다는 거기 네.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이제 뭐 적자 기업인 로봇보다는 이렇게 실적이 되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차트 보시면요. 이 제가 딱 차트 한번 흐름 보면은 작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근데 계속 눌리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작년 딱 여기 여름 8월 이 시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N자형 상승 파동을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신규 진입하기에 좋은 구간에 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상승했던 시기와는 달리 거래가 계속 지금 없잖아요, 거래가. 네. 그러면 이거는 다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거래량 감소 조정은 다시 한번 반등이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이니까 네. 좋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로봇 토픽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서 히든 종목 바로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은 제가 뭐 공략을 이거 말하면 안 되구나. 네. 쓸 뻔했어. 네. 이 종목은 제가 이 종목도 공략을 많이 해드렸었어. 근데 오늘 제가 차트 보다가 좀 과도하게 밀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 생각하고 자. 지금 반도체 공정용 웨이퍼 이송 자동화 장비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웨이퍼 이송 환경용 진공 로봇을 개발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글로벌 기업들도 그렇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생산 시설을 늘린다라고 하잖아요. 뭐 네. 클린룸도 늘리고 다 늘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웨이퍼 이송 자동화 장비는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증대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노광 공정, 증착 공정, 식각 공정 등에 사용되는 전공정 장비에 이제 진공 로봇을 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반도체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실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우려감이 있으니 주가가 많이 밀렸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에 이제 장비를 공급하는 이러한 기업들의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2027년에는 반도체 장비가 쇼티지가 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은 지금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공정에 들어가는 이러한 장비들의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해주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후공정용 웨이퍼 이송 장비 매출의 비중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다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당연히 좋은 기업이고 자 보시면은 이거 월봉 차트거든요. 네. 근데 월봉 차트 상에 직전 고점 돌파했던 부분에 빠져 있다. 그러면 저는 이게 다시 지지 라인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이 꺾여서 하락 추세 전환이 아니라 그러면 대외적인 리스크에 빠졌다. 그러면 여기 터치했던 이 기업의 역사적 고점 라인을 돌파한 부분까지 지금 내려왔다라는 거는 지지 라인으로 바뀌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월봉 차트이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히든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준비하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유민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기분 좋게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